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 합격해버렸어 가자. 성적 평가 기준입니다. 그다음 물리학개론 교과목 수강한 학생들의 최종 점수 산출력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그 20명이에요. 20명의 산출력이 쭉 나오죠. 그래서 성적 평가 중 가장 높은 학점 누가요? 엄지호 학생이요. 가장 높은 최대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A 풀부터 D0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F 학점, A 풀부터 F까지 있죠. 보니까 성적 평가 기준표가 있는데 최소하고 최대 비율 사이로 배정하라고 돼 있어요. 얘한테 유리하려면 여기 최소 비율, 최대 비율 중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최대 비율로 가는 게 좋겠죠. 얘한테 유리하려면. 그죠? 왜냐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A를 최소 10% 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20명 중에 2명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대 20% 준다고 하면은 4명까지 A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최대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점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몇 퍼센트에 확인되는지, 엄지호 학생이 몇 퍼센트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다 나열해가지고 1등부터 쭉 하는 게 좋으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딱 찍었거든요, 지금. 그럼 얘가 몇 등인지만 알면 돼요. 그럼 얘보다 높은지 아닌지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73보다 높은 거. 빨리 계산해보죠. 빨리 파악해보죠. 73보다 높은 것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얘는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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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계산해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명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네요. 동점은 없고요. 그러면 엄지호 학생은 13위입니다. 몇 명 중에요? 20명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프로예요? 6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뭐 5배 해도 되고 아니면 나눠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65%인 학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제 학점을 우리가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면 65%면은 위에 걸로 잡으면 65%로 가면 이게 여기서 뭐 35%, 55%뭐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닐 거고 밑으로 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학점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니까 65%는 여기까지가 60%니까 65%면 여기까지가 돼요. 여기. 이 밑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학점은. 근데 65%면 C풀일까요? C0일까요? 이거는 퍼센트가 이거보다 절반보다 앞에 있으니까 65%면 이쯤 돼서 C풀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플러스하고 제로의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전부 C0를 줄 수도 있어요. 실은.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 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는 없고 이건 60%까지만 들어가니까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나마 가장 높은 학점은 C풀이잖아요. C 플러스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묻고 있네요. 다음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혹은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이런 걸 가져온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랍니다. 아니 뭐 좋은 일 하면 됐지 여기서 돈 받으려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좋은 일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보상금 지급 안내. 공익신고로 인해서 다음 어느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부가 또는 환수 등을 통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익, 회복 혹은 증대를 가져오거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한답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이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지급 기준은요. 보상 대상 가액이 1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몰수했는데 1억 원을 몰수했다. 그러면 이제 1억 원을 이익을 보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1억 원 이하니까. 근데 뭐 4억 원이다. 이쪽. 15억이다. 이쪽. 25억이다. 이쪽. 60억이다. 이쪽.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계산하는 방식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율이 나오죠. 20, 14, 10, 6,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2천만 원, 7,600만 원 이거 뭘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20%까지는 못 주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 7,600 이거 계산해 볼까? 이거 왜 7,600일까요? 이거. 심심하니까? 아니에요. 7,600이 계산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딱 5억 원까지 그러니까 6억 원이라고 쳐보죠. 6억 원. 6억 원이면 1억 원 구간이 있고 여기 5억 구간이 있고 그죠? 쭉 더 있는데 6억 원이 여기에 해당하죠. 6억.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에 대한 것을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할 때 여기 지금 10%라 했잖아요. 그럼 6억 원이 10%니까 6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요거를 적용받아요. 20%.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요거 14%를 적용받아요. 14%. 그죠?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10%를 적용받는 거예요.
전대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억에 20%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죠? 여기는 이만큼이 몇이에요? 이거 4억이잖아요. 4억에 14% 계산해 보세요. 4는 4, 4, 4, 16. 하면 얘는 5,600이 되죠. 5,600. 이렇게. 5억 6천이 아니라 4억에 4억만큼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의 초과 금액의 14%가 되는 거니까. 그죠? 5,600이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봐요. 7,600이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까지의 누적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10%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억이면 이거의 10%니까 1억의 10%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8,600이 되겠죠. 총 비용이. 여기서 이제 받는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도 왜 이렇게 지저분해? 2,000, 7,600, 2억 2,600, 2억 4,600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숫자들은 앞에 누적되는 금액들을 그냥 계산해 준 오히려 우리한테 시간을 줄여준 고마운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이런 걸 읽을 때 좀 편합니다. 자, 됐죠? 보상 대상가액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상 대상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기준으로 저걸 정하는 거냐에 관한 얘기고요. 선정된 보상금 10만 원 미만이다. 이럴 땐 지급 안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 한도가 10억 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4%를 계산하는데 이 40억 원 초과 금액의 4%를 계산했는데 이게 벌써 막 7억, 8억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이게 10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11억, 12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계산하다 보면.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도는 10억까지만 준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 절차 1단계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 신청하고요. 2단계 공인보고지원과에서 이거 접수하고 조사 확인합니다. 4, 5, 6단계 그러니까 2, 3단계는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4, 5, 6단계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 의결하고 지급 결정한 다음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청 기한은요.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확정됐음은 안 날로부터 2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됐음을 내가 알았다. 근데 3년이 지났어. 근데 아직 확정된 날로부터는 5년이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면 이게 지나버렸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해야 되고 이것도 해당해. 이거는 왜 있냐면 아예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법률관계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법률관계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럼 5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로 2년 이내 이렇게 신청하면 이거는 끝없이 갈 수 있잖아요. 나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날로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이거를 아무리 나중에 알았다 할지라도 확정된 지 5년 지나버리면 그건 이제 무효고 안 되는 거고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5년이 지나버리면 어떤 이유로든 이제 더 이상 줄 수는 없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죠. 25억 원일 때 그러면은 2억 2,600만 원에 5억 원에 6%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하려면 이거를 아예 그냥 얼마이다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했네요. 25억이죠. 25억이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2억 2,600만 원에 그 초과 금액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이 5억 원이니까 5억 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근데 2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부가지방자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사실 확정됐으면 안 날로부터 5년? 아니에요. 안 날로부터는 2년이에요.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보죠. 3번 지급 신청한 이후로 진행되는 조사 및 확인 과정과 보상금 지급 결정하는 과정 각각 다른 주체냐? 자, 조사 및 확인하고 지급 결정 볼까요? 조사 및 확인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공인보호지원과에서 해요. 근데 지급 결정은 여기죠. 이거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체죠.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 4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0억. 10만 원 미만이면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아까 추가 설명에 나와 있었죠. 여기요.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마지막 5번 공익신고자의 신고가 신고 과정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럴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증대를 가져오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이때 이제 지급을 한다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